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저희 오늘부터 회계학 생기초 입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하루에 끝날 거지만 뭐 이제부터 회계학을 2022년 대비 목적으로 배워 나가실 거니까요. 우리 한번 입문 강의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저희 보시면 오늘 수업 순서가 1교시 때는 이거 수업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랑 그다음에 회계는 무엇인지 좀 보고요. 2교시랑 3교시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회계 등식의 논리랑 3교시의 재무제표의 요소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OT 영상은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제 개인 페이지 상단에 OT 영상으로 커리큘럼 영상 올라갈 건데 지금 커리큘럼까지 얘기하면 4시간 수업할 건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회계학만 얘기할 거예요. 회계학만. 진행해 보시면 일단 생기초 입문 강의의 수업 목적인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생기초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까? 입문 수업 꼭 들어야 됩니까? 전 그냥 바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2022년부터는 구급 세무직 관세직이 회계학의 전공 필수죠. 이 전공 필수인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올해도 이 세무직 관세직 경쟁률이 제일 낮았죠. 커트라인도 제일 낮았어요. 그래요. 근데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 이제 필수가 돼서 내년 시험이 되면 세무직 관세직 정말 역대 최저 경쟁률 기록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100원 걸려면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제까지는 뭐 회계나 세법을 공부 안 하시더라도 세무직 관세직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일행이 경쟁률이 좀 빡셀 것 같으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직 관세직에서 뭐 관세법이나 회계학 세법 이런 거 선택하는 분들이 실제 합격한 인원 중에서도 20%가 안 됐다고요. 거의 안 했죠. 제가 솔직히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필수가 되기 때문에 회계세법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뭐 부담돼서 하겠냐고요. 그동안은 다른 직렬에 뿌려져 있던 게 이제 다시 일행으로 모일 거기 때문에 세무직 관세직은 무조건 내년에는 경쟁률 최저예요. 무조건입니다. 커트라인도 최저일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500원 관람 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최저일 거예요. 최저.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필수가 되면은 회계학 세법이 이제 필수가 되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거라는데 맞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올라가야죠. 필수인데 하지만 내년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수험계에 전설과트 같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시험 제도가 바뀌면 그 애는 무조건 쉬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필수 됐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된 회계학을 내볼까 이래서 내면 다 꽈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도 경쟁률이 낮고 커트라인도 제일 낮을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필수가 되더라도 2020년도엔 난이도가 절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내도 힘든데 그렇다고요. 그 저는 사실 저희 딸이 공무원 공부한다 그러면 야 세무직이나 관세직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아직 유치원 나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여러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일행이 경쟁률이 올해보다 대폭 올라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필수가 되기 때문에 세법, 회계 이러면서 대폭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무직이나 관세직에 도전을 못하죠. 관세직에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긴 왜요? 회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야 미쳤어? 회계를 해? 회계 너무 어려워 하지마. 세법 하지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배 회계 해보셨어요? 어려워요?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했는데 걔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보통 또 주변에서 본인이 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우니까 잘 안 한다고 그러고 마치 이 유니콘처럼 전설의 과목처럼 이 회계는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나왔지만 제가 회계사 시험에 붙으니까 회계사겠죠. 대학교 때 그 회계 수업을 대학교에서 거의 안 들으려고 했었다고요. 회계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희 학교 경영학과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회계사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사 시험에 관심 없는 경영학과 학생들은 어떻게든 졸업할 때까지 회계학 피해보려고 막 그랬다고요. 회계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선뜻 지금 선택을 주저주저 하실 거라고요. 주저주저.
저는 사실 경쟁률 때문에 무슨 직렬을 선택한다, 경쟁률 때문에 무슨 직렬을 선택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할 건데. 제가 보면 진짜로 체질적으로 세법이나 회계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다고요. 예상 외로 체질이 맞는데 몰라서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지금 우리 본 공무원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입문 강의를 들으면서 회계가 진짜 어떤 과목이지, 나한테 좀 맞는지, 이런 걸 배우는 과목이구나, 할만하겠네,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도 나는 무조건 강경이들 낮을 거니까 세무직 할 거야, 관세직 할 거야, 나 그냥 무조건 일행 할 거야, 회계 어렵다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생각보다 할만하겠는데? 그런 생각 드시면 도전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 생기초 입문이라고 해도 정말로 회계학이 어떤 건지 그냥 저랑 4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시면 돼요. 긴장 푸시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면 돼요. 이런 거구나, 할만하겠네, 이런 거였어, 난 진짜 체질이 안 맞겠다, 이런 걸 그냥 느끼고 가시면 돼요. 그 목적으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럼 선생님, 회계학 제가 들어봤더니 엄청 지루하대요. 수학도 많이 쓴다면서요? 암기할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번 강의가 회계학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사실 회계학이 지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역사보다는 지루하겠지만, 한국사보다는 지루하겠지만, 영어랑 국어 정도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실장 생활이나 살아가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은 수업입니다. 오늘 입문 강의만 들으셔도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강사 소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공무원 강의 이제 시작을 했고, 왜냐면 원래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올해부터 필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회계학 강의하는 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쪽 강의하는 분들이 강의를 제일 잘하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주저주저 하셨는데, 전 이제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학원에서 야, 올해부터 필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부터 필수가 되니까 올해 일단 한 바퀴 돌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수업했는데 합격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좀 전에도 인사하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수업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건 오늘 1교시만 들어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지루하지 않은 과목이다, 지루하게 가르칠 뿐이지,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학이요. 수학 잘하세요? 어? 잘하시나 본데? 수학 잘하세요? 우리 계산기 안 써요. 더하기 빼기 해야 돼. 수학 잘하세요?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이과 출신인데 이게 수학 2 가니까 막 도너츠 부피 구하고 막 도형 돌리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막 화학 2 막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3 수능 6개월 놔두고 전과 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다 이과예요. 제 주변 친구들 다 공대라고요. 제가 처음에 문과로 전과한다고 그랬을 때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너 잘 생각했어. 너 수학 못하잖아. 잘 생각했어. 그거야, 인도나. 넌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회계사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대 친구들이 술잔을 탁 내려놓더니, 윤도나, 내가 들은 얘긴데 이 회계 수학 많이 쓴다는데, 그래서 문과 애들이 수학 못해서 공대 애들한테 알바도 이렇게 맡긴다는데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말 듣고 쫄아갖고, 안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볼게, 이랬다고요. 근데 저도 회계사가 됐어요. 이 실제로 저희 회계에서 수학 쓰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나누기도 사실 잘 안 써요. 진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계산 같은 걸 많이 보여드리지만 막상 시험은 계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탁탁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 수학을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논리적인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이 회계학하게 보면 OT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절반 정도가 말 문제가 나오거든요. 절반 좀 안 되게 한 40% 정도가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OX 문제.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래서 주변에 회계학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회계학 외울 게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진짜 여기서 거짓말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딸려날 건데, 저희 실제로 말 문제 목적으로 대비하면은 문장이 200개도 안 돼요. 근데 200개를 자꾸 파생시키니까 많아지는 거지, 실제로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하면 외울 게 확 주는데, 자꾸 이해를 안 하고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외울 게 엄청 많아진다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한국사보다도 마찬가지고 회계가 암기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암기할 게 없어요. 진짜예요. 약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일단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열심히 정말 공무원 공부해보려고 기본 강의 첫날 딱 왔는데 기본 강의 첫날부터 여러분 이 부분은 인문 강의 때 했죠? 안 할게요 하고 넘어가고 또 중간쯤 왔는데 중요한 논리인데 여러분 이거 인문 강의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안 할게요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안 듣는다고 기본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 선생님 진작 얘기하죠. 저 갈게요. 갈게요. 오늘 바쁜데 이러지 마시고 요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첫날부터 부담은 좀 덜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회계학이 한국사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과목들 이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회계학을 처음에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유가 뭐냐면 회계학이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차피 다 뽀락 날 건데. 이렇게 간다고요. 초반에 여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힘든 거를 좀 많이 낮춰주려고 요 수업 준비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들으시면 이 수업을 안 듣고 기본 강의 들을 때보다는 훨씬 나실 거예요. 그냥 오늘 저랑 재밌게 4시간 놀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이 되는 놀고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